안녕하세요, 앙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엔조, 카이세도, 라비아로 대변되는 첼시 미드필더의 조합을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은쿤쿠, 파머 같은 자원들도 함께 보아야 되는데요. 한 명씩 분석하고 어떤 게 최선일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포치 시절 엔조는 잊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갤러거를 기용하면서 많은 이득을 본 포체티노지만 그 덕에 카이세도 엔조의 장점을 많이 희생시켰고, 실제 카이세도는 전술적 움직임이 없이 많이 뛰는 것만 강조했다고 돌려가기도 했습니다. 일단 개막전 맨시티전을 보면은 엔조 페르난데스는 좀 더 윗선에서 나오고 라비아와 카이세도가 뒤를 받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부여받은 것은 후방에서 볼이 나오면 롱볼로 좌우 전환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좀 더 다이렉트하게 공격진으로 볼을 배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포터 때부터 엔조의 장점으로 칭찬받던 거라서 엔조가 잘 수행했습니다. 프리시즌에 많이 나왔던 은쿤쿠가 리그 경기에 많이 못 나오는 이유도 이러한 능력을 가진 엔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전개를 주로 하는 카이세도가 존재하는 한 왼쪽 부분에서는 은쿤쿠보다는 엔조가 낫다고 생각하는 마레스카인 것 같습니다. 다만 크펠전을 보면 카이세도가 라볼피아나 전술에 이용되고 앞에는 구스토와 파머가 오른쪽에서 수비 어그로를 끌어주고 엔조 마킹을 못하도록 만드는 장면이 덜어 있었는데요. 제가 엔조에게 아쉬운 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있어야만이 엔조 페르난데스가 좀 양질의 패스 그리고 좋은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엔조는 지난 시즌 리그 개막전을 제외하고 나면 탈압박이나 전진성,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늘 아쉬움이 있었고요. 박스를 직접 타격하는 거에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즉 반드시 후방에서 볼을 배급하거나 수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카이세도, 라비아가 존재하면서 오른쪽 부근에서 수비들의 시선을 끌어줄 그런 자원들이 있을 때 엔조의 능력이 좀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조의 장점과 단점을 다 고려해본다면 프리시즌 인테르전의 활용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라비아를 후방에 두고 좌우에 구스토와 엔조를 번갈아 가면서 볼을 받게 하고 왼쪽에선 무드릭과 듀스베리오를 이용해서 침투하게 만들었습니다. 2선보다는 조금 밑선에서 어느 정도 압박이 없을 때 침투하는 자원들을 보면서 패스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강팀과의 경기가 아니라면 은쿤쿠를 벤치에 앉히고 엔조와 파머로 당분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수의 장단점을 정리해보자면 정확한 롱볼을 뿌려줄 수 있고 킬패스가 가능해서 후방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고 볼 배급이 가능하지만 첼시의 다른 미드필더와 비교했을 때 조합상 동료들의 희생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사실 이 친구 때문에 영상을 만들었다 해도 무방한데요. 지난 시즌 라비아는 40분도 안 되는 출전 시간을 갖고 있어서 아예 없었다고 봐도 됩니다. 현재 라비아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볼 것은 어떤 형태의 빌드업 구조를 가져가든 쓰임새가 있다는 겁니다. 인테르전처럼 엔조와 구스토가 미드필더 역할을 해주면서 한 명씩 내려오면서 라비아와 짝을 맞는 것도 괜찮고, 쿠쿠렐라 같은 풀백들이 인버티드로 들어오는 형태도 괜찮고, 맨시티전처럼 카이세도와 조합을 짜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실제 라비아가 없어서 알겠지만 이런 자원은 지금 첼시에 되게 중요합니다. 40명이 넘는 스쿼드긴 하지만 엔조 마레스카가 제대로 쓸만한 자원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라비아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완벽하게 엔조 마레스카에 맞는 전술은 카이세도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드필더 조합에서 이게 다 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탈압박이 가능하고 매우 우수한 전진 능력이 있다는 건데요. 조금 과장을 보탠다면 뒤로 주는 패스가 거의 없는 정도로 볼을 잡았다 하면 탈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전진 패스를 통해서 앞으로 줄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겁니다. 마레스카는 수비 한 명을 빼고 인버티드로 집어넣든가 아니면 미드필더를 한 명 더 두면서까지 중원에 4명에서 5명을 두려고 합니다.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점유하고 공격까지 넘기겠다는 건데요. 만약에 라비아 같은 자원이 있다 그러면 크게 도움될 수 있죠. 여기에 엔조 페르난데스보다 수비적인 능력과 탈압박 능력이 있기 때문에 라비아와 엔조가 만약에 경쟁해야 된다면 라비아가 이길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그만큼 마레스카 전술에서 라비아는 부상이 아니라면 빼기 어려운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을 굳이 뽑자면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패스 퀄리티나 공격 옵션이 아쉽다 정도인데요. 애초에 파머와 엔조를 내려쓰고도 있기 때문에요. 라비아가 굳이 공격적으로 올라갈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코파 아메리카를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카이세도가 맨시티전 엔조만큼이나 윗선에서 활약했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카이세도는 포체티노 시절처럼 수비적인 역할만 주는 거는 아깝고요. 저는 거기다가 카이세도가 라비아가 존재함으로써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카이세도는 라비아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라비아보다 더 중요한 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라비아는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시즌 내내 보여준 것은 아닌데요. 지난 시즌 포체티노 체제에서 카이세도가 보여준 모습은 충분히 엔조 마레스카가 자신의 팀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라볼피아나부터 라비아, 엔조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카이세도는 그만큼 첼시에서 중요합니다. 저는 무조건 카이세도는 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첼시 모든 미드필더를 봐봐도 측면과 센터백을 보호하고 어느 정도 중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자원은 카이세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같은 자리 싸움이라면 라비아, 엔조 싸움인데 저는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맨시티전처럼 엔카라가 모두 출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압박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미드필더 숫자보단 공격 숫자를 좀 더 둬야 될 때는 엔조나 라비아 중에 한 명이 쉬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조합을 꾸려봤습니다. 만약에 강팀하고 한다면 산초가 살아난다는 전제하에 왼쪽 윙은 산초, 오른쪽 윙은 네투, 엔조 파머로 2선을 꾸리고 라비아와 카이세도가 받치고 그냥 전통적인 3백을 썼으면 좋겠고요. 수비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프리시즌 내내 수비가 불안하고 라비아가 없으면 수비적으로 좀 더 불안해졌거든요. 근데 맨시티전은 두 골을 먹히긴 했지만 라비아와 카이세도가 존재함으로써 꽤 안정감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중하위권을 상대해야 된다면 무드릭과 은쿵쿠가 있고 엔조가 좀 더 밑선에서 이들의 침투를 봐주는 움직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즌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라비아도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엔조와 카이세도도 이런 역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거기에 마레스카는 경기마다 조금씩 다른 전술을 들고 나오고 그래서 시즌 중반 후반 간다면 아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 이런 조합은 어떨까 고민해보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